네, 주말 사이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돌아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12명 의원에 대해서 당이 탈당 권유 내지 출당 조치 대상으로 올렸는데 탈당 권유 대상이었던 5명의 의원이 탈당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고요. 이 문제를 포함한 당내 현안 이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기표 이제는 전이죠. 전 비서관 이야기를 좀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김영호 김영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한 거로 보입니다. 또 그게 당내에서도 좀 공감대는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예. 네. 혹시 그러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최고위원회에 대해서는 논의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그 사건이 불거진 게 주말에 이게 아마 네. 금요일자 이제 조간에서 네. 처음 보도가 됐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저희가 금요일 날 그 경선 연기와 관련한 경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음으로 양으로 서로 어떤 공감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뭐 일단 좀 일단락은 됐으니까. 근데 이 점은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인사 마인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있지만 예. 어쨌든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위치가 어쨌든 사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김혜숙 인사수석의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인사 검증의 문제가 예.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요. 예.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당 문제로 넘어가죠. 지금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있는 의원이 5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근데 예. 당을 위한 결정이었고 네. 당이 변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에 나서셔서 5분의 의원들을 만나시고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3주가 흘렀잖아요. 그리고 3주 동안에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설득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왔는데 그동안 설득이 안 된 게 앞으로 설득한다고 되나요? 네, 아무래도 당에서 그때 경선 연기 문제가 네. 계속 더 조금 불거지면서 그거에 좀 집중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때 보면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총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경선 연기 문제 하나하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요 탈당 문제만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뭐 그러니까 매듭 짓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최대한 이제 어떤 시한이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번 주 안에 가능하면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그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근데 그 부분은요. 예. 개별적으로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전혀 검토된 바가 네.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탈당 권유의 주체가 최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고.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전원의 어떤 목소리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판단은 그건 이제 여태까지 이제 5분의 의원님의 설득 부분을 아직까지는 들어간 게 그렇게 뭐 음으로 양으로는 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예. 먼저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예. 그것이 불가능한다든지 어떤 다른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5분이 다 그러나 당을 사랑하고 네. 당의 대선 승리라는 그런 가지 앞에서는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경선 연기 이 문제를 가지고도 네. 사실 대선 주자 간에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내리면 반발을 할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지만 결국에는 바로 당일날 모든 대선 주자가 최고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5분의 의원님들도 정말로 이렇게 그 충정 어린 서로 간의 대화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면 좀 한번 이 점만 좀 확인을 할게요. 아까 잠깐 그러니까 억울한 케이스도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약간 억울한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러니까 그 탈당 권유 이 결정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그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그때 진짜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예. 굉장히 대부분이 다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정말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하기도 어렵고 정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기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수사기관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을 어쨌든 존중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더 당당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던 부분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아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아마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전수조사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민주당의 어떤 처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은다면 국민들께서 과연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전수조사 들어가기 전에도 보니까 언론 보도에 의해서 우리 당과 같은 그 농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면 국민의힘 의원 2분은 뭐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벌써 2건이나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네. 뭐 그건 정말 전형적인 제가 법적으로 볼 때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기준을 그렇게 높여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아마 채찍질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서 일단 탈당을 했다고 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복당할 수 있는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예. 일단은 투기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됐을 경우에 복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저희가 이게 부동산 투기에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이제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농지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는 투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들도 사실 많이 이렇게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의원님.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억울한 케이스도 있다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법 논리로 보면 농지법 위반일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투기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만약에 그냥 법률에는 또 적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형식상 이건 농지법 위반했으니까 그래도 위반이다 해서 뭐 벌금을 때리든 기소를 하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그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농지법 위반이어도
정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양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양희원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전혀 지금 상관이 없고 예. 어머니의 사안입니다. 그럼 예. 어머니가 만약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실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만약에 네. 그런다면 그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복당도 안 되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충분히 복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케이스별로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참 거기서 약간 애매한 지점인데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투기는 아닌데 법률 위반인 경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글쎄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도 사안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으로는 제가 농지법 위반 봤을 때 그 두 개가 그렇게까지 배치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일단 아무튼 경찰 네. 수사 결과까지는 지켜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간 정리를 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경선 일정 결정하는 진통이 있었는데 아무튼 한 고비는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선 방식 이제 문제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으로 지금 그 예상을 하면 될까요?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요. 예.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선거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후보자 예.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예. 그 이후에는 사실 바로 선거 예비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경선 흥행을 위한 여러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나 이런 것들도 도입될 수 있는 겁니까? 후보 결선 투표는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저희 당규 네네. 네, 결선 투표는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본경선에서 50% 이상을 한 후보자가 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결선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이합 집산 가능성 이야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 경선이 할 때까지는 무슨 그런 이합 집산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본인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 활동에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결선 투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실제로 진출한 후보들 간에 이합 집산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제 일단 1단계는 컷오프가 있는 거고요. 컷오프 지나게 되면 이제 6명이 이제 그 자웅을 겨루게 되는데 여기서 50% 득표율을 넘는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로 간다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하면. 네, 예비 경선이 있고요. 본 경선이 있고요. 예. 결선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가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도입되지는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예. 역독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50% 가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제도가 상당한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선 기획단에서 이제 경선 방식을 언제 최고위에 보고한데 혹시 이런 일정도 아직은 안 나온 거죠?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거의 공감대가요. 예.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도입하자. 예. 네, 이런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든 의원들이 사실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 경선 기획단도 그 의견들을 거의 다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는 지금 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미 그걸 개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흥행을 할 수 있는 요소는 그냥 기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흥행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께서 얼마 전까지 법사위원이셨고 또 이제 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꼭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사퇴를 또 선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정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랬는데 예,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요. 예, 정말로 그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말 우리나라 기구 중에서 가장 권력 기구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기관입니다. 예, 그런 권력 기구의 기관들이 결국 정치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요. 이 권력 기관의 장은 사실 정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수사,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요. 예,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는 자리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